네, 오늘 시장을 살펴봐야 할 가장 핫 이슈를 체크를 해보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뭐 또 관심 가져야 될 거 어제 이제 한참 뜨거웠던 종목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형제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이슈가 있었고 치료제,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제 뜨거웠는데 오늘은 뭐 장 초반에만 반짝 올랐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가라앉으면서 소강 상태인데 자,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셀트리온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오늘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네. 자, 어제 셀트리온 뉴스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서정진 회장은 나중에 정치하실 것 같아요. 은퇴하신다던데요? 치료제 개발되면? 왜냐하면 정치로? 서정진 회장이 주가 관리를 되게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한창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그 선포했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할 때도 주주분들이 원하게 되면은 이전한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또 주가를 띄웠었고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에서 계속 언론풀이 계속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를 자신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과거에 셀트리온이었던 주가 변동을 봤을 때 항상 그 중심에 서정진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분 나중에 은퇴하시면은 정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언론을 잘 대하고 주가 관리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보통 보면 이렇게 자기 정치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분이 정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항체 치료제 나와야 됩니다. 백신도 중요하지만 항체도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백신은 이 항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항체 치료제는 이 자연스럽게 항체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제가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시스템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항체가 잘 형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항체 지속 기간이 떨어져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항체 치료제가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아쉬운 점은 이상 완료가 아니라 이제 투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 언론풀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분 정치할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뭐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조금은 우리 회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여가 아니라 결과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오늘 요 정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저는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차트를 제가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어저께 24%까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윗꼬리가 상당히 달리고 9% 좀 마감이 됐는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겁내실 필요가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부분을 좀 보셔야 되냐면은 자 어저께 윗꼬리를 좀 이렇게 달면서 윗꼬리 상당히 길게 좀 달렸죠.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좀 요거와 비슷한 패턴을 만들었던 종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항상 종목 상담을 많이 받으시는데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은 종목들이 어떤 최근 패턴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일동제약의 11월 20일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요 종목도 요 종목도 11월 20일 날 보시면은 18%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 7% 상승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아래쪽에 거래량 대량 거래가 터졌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소폭의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 날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은 셀트리온이 어제의 흐름이 일동제약의 11월 20일 흐름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겁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고 윗꼬리가 잡히긴 했지만 양봉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셀트리온이 지금 정도 32만 9천 정도 보합권의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조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를 가담할 수 있다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오늘 종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주목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항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리제네론 트럼프 대통령이 항체 치료 수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 치료제 만든 회사가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과 이 리제네론의 회사가 서로 경쟁적으로
실험을 계속 박차해 나가고 있어요. 서로 먼저 치료제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해외 쪽을 좀 보신다라면 리제네론의 회사 좀 보시고 국내 쪽 같은 셀트리온 좀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지금 국내에 리제네론과 좀 연관된 회사가 있습니다. 리제네론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빌리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또 투자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리나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바이오 쪽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제네론 관련주로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직접적인 항체 치료제는 리제네론과 셀트리온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희가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볼 텐데 그러면 고문님께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최근에 뭐 백신 개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치료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제약바이오 쪽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원래요 이런 전염병이 세계를 돌면은 네. 이 약 개발 순서가 치료제가 먼저 나오고 백신이 그러니까요. 나중에 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백신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병이 돌면 일단 환자가 생긴 걸 조사하기 위해서 진단 키트가 지금 뭐 분명히 폭풍적으로 올라갔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걸 뛰어넘어서 백신으로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치료제의 그런 부재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우리 경제를 또는 전체 증시의 분위기를 잡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순간부터 백신과 이런 교차 상승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도 치료제 개발하는 이 회사의 주가는 계속 여러분들이 추세 매수를 하시더라도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백신 개발은 굉장히 많이 지금 좋은 성과들이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셀트리온이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환자가 우리나라에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임상을 지금 외국에 나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수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많이 하루에 뭐 300명씩 나오더라 그래도 외국에 또는 안정성 차원에서 보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완성이 되는 1월이나 2월 달 되면 진짜 치료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여기가 굉장히 좋은 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 정신이 없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순서는 치료제 백신 이걸로 다시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셀트리온의 상승 동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최영 고모님도 역시 셀트리온 지금 뭐 호재이고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간단하게 좀 여쭤보면 어쨌든 셀트리온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너무 관심 많으신 종목이잖아요. 근데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도 조금 걸려 있고 3사 합병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부터까요? 간단하게. 약간 말씀드렸듯이 서정진 회장이 주가 관리 상당히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회사에서 어쨌든 사업 부서로 편입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직접적으로 반영이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실적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합병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도 어차피 지금 연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모님도 간단하게. 예, 좀 뭐 계속 합병에 대해서는 특별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부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이것이 재개가 되면 안고 가야 되는 숙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고 뭐 그것에 대해서 쭉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런 공매도 하면 이제 떨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도 사실 이 큰 상승 추세에서는 큰 영향을 없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셀트리온 좋은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제 이슈가 있었고 앞으로 두 분의 의견도 모아졌습니다. 충분히 상승 여력 가능하다.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는 조금씩 담아가는 게 좋은 투자다라고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